여름에 대구를 찾는다는 건 좀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알려진 곳이죠. 더울 땐 먹는 것도 일입니다. 무더위가 쨍할수록 대구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밥입니다. 국밥집 가마솥은 더울수록 더 펄펄 끓는답니다. 사골 육수에 선지와 대파, 물을 넣고 끓이는데 고춧가루 양념으로 얼큰하게 맛을 냅니다.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넣고 다진 마늘도 듬뿍 올리면 이게 대구식 국밥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며 먹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대구 사람들에겐 이만한 여름 음식이 없습니다. 시원한 맛도 있고 옛날 맛이 되살아나고 그렇지. 이분 말씀을 들으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구의 옛 맛도 지금처럼 이렇게 얼큰했을까요? 이곳은 고려말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산다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구의 옛 음식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던 대구 안악들에게 여름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구두를 신고 가면 뒷굽이 쑥쑥 다 들어갔어요. 그 찻길 그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그만큼 더웠어요. 부산 같은 데는 바다라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사방이 번지라 가지고 진짜 더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서울 있다가 여기 대구 오니까 친구들이 유배당했다고.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한계가 있으니 여름엔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름에 돌아오는 시조부님 생신이 제일 큰일이었다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음식이 닭 완자탕입니다. 닭살만 발라내 파와 함께 잘 다진 후 동글동글하게 완자를 빚어 전을 부칩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미리 해놓을 수도 없으니 생신날이면 밤을 꼬박 새기도 했답니다. 겨울 같으면 막 거전날이라도 해놓는데 그때 적성 요리를 해내야 되니까. 밥을 드셨네. 응, 밤에 네. 새벽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다 준비해놨다가 새벽녘 때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지 이제 그날은. 전을 부치고 나면 살을 발라내고 남은 부위를 이용해 육수를 끓이는데 보기만 해도 매콤한 고추가 잔뜩 들어갑니다. 그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붉은 거보다는 이렇게 안 붉으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니까 좋죠. 고소한 완자전과 매콤한 육수가 어우러진 닭 완자탕입니다. 만드는 이의 고생이 상당하지만 큰일 있을 때면 늘 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입니다. 삼복날이면 며느리들은 아궁이 앞을 꼬박 지키곤 했습니다. 복날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우선 뜨겁게 달구어진 가마솥에 소고기를 볶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 무와 고춧가루 양념도 함께 넣고 볶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붓고 끓입니다. 뭘 만드시나 했더니 육개장을 끓이신다네요. 그런데 고기를 삶아서 넣는 서울식 육개장과 달리
고기를 먼저 볶다가 나중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특히 대파와 부추를 많이 넣어 끓이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섞은 양념장을 풀어 넣습니다. 매운맛의 활용점정인 셈이죠. 복날 대구 사람들은 이렇게 육개장을 끓여 먹곤 했다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 선지만 빼면 국밥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음식 중에 육개장처럼 매운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 사람들은 복날에 매운맛의 육개장을 끓여 먹기 시작한 걸까요? 동국 세시기에는 개고기를 파와 함께 삶은 게장국을 삼복에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소고기를 이용해 게장국처럼 끓인 음식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구탕이라고 불렸던 육개장입니다. 대구의 국물 음식은 대부분 이 육개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밥, 해장국처럼 이름은 달라도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곤 하죠. 일단 좀 매운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고추하고 뭐하고 차가운 거 먹보다 뜨거운 게 먹는 게 속이 시원하게 더 이기는 하나 방편이죠. 집에 이제 한 번씩 내려오면은 그래도 이제 이 육개장 같은 거 이렇게 벌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이 대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아 오늘 뭐 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죠. 예.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대구는 더위가 쉬 가시지 않는 곳입니다. 팔공산 계곡엔 더위를 피해 나온 대구 사람들로 넘쳐나죠. 가창 계곡에서도 오랜만에 뭉친 친구들이 요란하게 피서를 즐깁니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잡기 힘들어요. 고기는 많은데 요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리 지르면서 확 이렇게 벌떼처럼 확 머리를 해야 잡혀요. 더위도 나이도 있고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거 미꾸라지고. 물에서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제법 많이 잡았습니다. 아 많이 잡았다. 싱싱하다. 손톱으로 긁기만 해도 비늘이 잘 벗겨지니 손질하기는 수월합니다. 매운탕을 끓이신다는데요. 우선 물고기를 손질해서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양념장은 그 다음에 넣는데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에 파, 마늘 등 매운맛의 양념들이 총동원됩니다. 매워가지고 눈물 날 죽겠다. 왜 이렇게 맵게 하세요? 매운 거 좋아하는데 뭐 얼큰한 거. 대구 사람들 얼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특히 대구 매운탕에는 제피가루와 산초가루 같은 톡 쏘는 강한 향신료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된장하고 제피하고는 비린내 없애려고 하면 필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우리 집에 나는 대로 씁니다. 맵다. 이름 그대로 정말 매운 탕이네요. 두 사람은 아까부터 잔뜩 들떠 있는데요. 군침이 도네.
이 조림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프라이팬에 둥글게 돌려 담고 기름에 튀깁니다. 이럴 때 우리 굉장히 많이 해 먹었죠. 먹으면은 기운도 상당히 힘도 좋아지고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다 튀긴 후에는 기름만 따라내고 위에 양념장을 발라 조리듯 구워냅니다. 부추를 얹어 함께 먹으면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픔을 견디기 위해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그 즐거운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매운맛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대구 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소고기 음식이 발달한 곳입니다. 내당동에 서던 큰 우시장에서 소고기가 잘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많아지지. 시장이 서는 날이면 도축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고기 부산물까지 다양하게 식재료로 활용됐습니다. 이건 소의 첫 번째 위인 양입니다. 작은 창자 부위인 곱창은 기름기가 많고 고소해 구이나 전골에 많이 쓰입니다. 양지머리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로 국물을 낼 때 주로 사용하죠. 모두 내장 부위라 냄새나지 않게 손질을 해야 합니다. 누린내는 많이 납니다만은 그걸 안 나도록 밀가루랑 소금이랑 넣고 아주 깨끗하게 주물러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곱창과 양지머리를 바닥에 깔고 각종 채소들을 그 위에 올립니다. 양념장을 넣고 끓이는데 육수가 진해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도축장이 시내에 있었을 때만 해도 곱창 전골집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여름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오드레기는 소의 심장에 붙어있는 힘줄 부위입니다. 오드득 오드득 씹힌다고 해서 오드레기라고 불리는데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 볶음을 할 때 기름을 보충해 줘야 한답니다. 오드레기는 식감이 아주 쫄깃한데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별미로 손꼽힙니다. 갈비살은 익숙한 재료죠. 그런데 양념은 좀 다릅니다. 간장에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들어가죠. 보통 갈비찜 그러면 간장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대구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또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를 채썰어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맵겠죠. 한데도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추장을 넣어 가지고 좀 더 시원한 맛과 깊은 맛을 함께 내도록. 대구 갈비찜의 핵심은 청양고추와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이 내는 매운맛입니다. 대구는 청양고추 산지인 청송과 영양 그리고 마늘 산지인 의성이 가깝습니다. 대구에서 다양한 매운 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고추와 마늘 산지가 가깝기 때문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다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손맛이 어깨 너머로 전해지듯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 입맛이 대를 이어갑니다.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맛있나?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맛있어야 해야지 맛있으면. 뭐 전에는 부산물이 뭐 가격이 그렇게도 쌌죠. 안 해봐 몰라요. 가격이 싸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뭐 즐겨 못 찾던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돈은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부산물이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몸이 지쳐갑니다. 이럴 땐 식구들 또는 옛 친구와 마주 앉아 얼큰한 매운 음식을 나눠 먹으며 피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방면.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허리에 낀 포항입니다. 동이 터오자 배 한 척이 바다로 나섭니다. 요 며칠 태풍으로 날이 굳었던 탓에 오랜만에 나왔답니다. 부부는 요즘 참가자미를 잡습니다. 참가자미는 물이 차가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수심 100m 정도의 깊은 바다까지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따라봐야지. 다행히도 참가자미들이 제법 걸려들었습니다. 참가점입니다. 참가자미가 그렇게 커요? 네. 또 올라왔네. 와, 큰 거죠 지금? 네. 제 얼굴이 다 가리지잖아요. 진짜 크죠? 가자미류는 포항 어부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최근 10년 새 최대 어획 물고기로 이름을 올렸죠. 그 종류도 참 많습니다. 참가림이, 비주구리, 오다리, 시가리, 가지미 종류가 한 20가지도 넘는다 이거. 출출해진 시간, 잡은 가자미 몇 마리로 물회를 만듭니다. 가재미는 저 땅콩이다 때려면은 가재미가 이거 먹으면은 고소하다니까 고소해. 고소한 맛을 이거 이제 신맛으로 먹네. 손맛으로 이거 먹는다. 고소한 맛으로. 물회는 원래 어부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쁜 어부들이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다가 만들어졌죠. 생선살 몇 점을 고추장에 비벼 물 붓고 후루룩 마시듯 먹는 물회. 배 위에서 이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나이 먹은 노인들이 이 술로 잡숫고 막걸리 같은 거 잡숫고는 이 물회를 먹으면은 사람 속이 확 풀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물회를 많이 먹는다. 아버님 때부터 이거를 드셨어요. 예전부터 배를 했으니까 그때 아버님한테 배운 거지. 배고플 땐 든든한 한 끼가 됐고 때로는 안주가, 때로는 해장국이 되기도 했던 물회. 원래 이게 찬밥으로 먹어요. 찬밥을 먹어야지. 배에 떠신 밥 있습니까? 국수가 있을 땐 국수를 말아 먹기도 했습니다. 금방 만들어놨지. 가지 말면 맛이 꿀맛이다 꿀맛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구룡포항에 배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전날 조업을 나섰던 오징어 배들입니다.
오징어는 습성상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죠. 육지로 돌아와 경매까지 마치면 아침 식사 시간은 늘 훌쩍 지나버립니다. 야, 오징어 잡아왔으니까 한번 썰어갖고 먹으러 갑시다. 그럴 때면 역시 물회만한 게 없습니다. 포항에서 생선 물회만큼 인기가 좋은 게 오징어 물회입니다. 이또 결 반대로 썰어야 질기지가 않거든. 이건 잘게 썰어야 오징어는 양념이 잘 빼갖고 그래 맛이 좋아요 이게. 칼칼한 맛이 더해지도록 매운 고추와 양파도 썰어 넣습니다. 그리고 잘게 썬 오징어를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을 뿌려주면 입맛이 절로 도는 물회가 완성됩니다. 바쁠 때 배에서 만들어 먹는 또 다른 별미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제대로 맛이 막 바쁘고 할 때 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래갖고 한 접시 막 입에 넣어갖고 물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된장에다가 된장에 참기름과 깨소금 솔솔 뿌린 양념장도 준비합니다. 맛있어요. 쫄깃한 오징어 회의 식감이 느껴지시죠? 오징어 물회로 아침을 대신하는 이 순간, 이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밤샘 작업으로 쌓인 피로와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진짜 뭐 밤새를 작업해가지고 아침에 아침 먹을 때 시원하게 한 그릇 그냥 먹으면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밤새 작업하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오징어 물에 한 그릇 딱 먹으면 피로도 좀 풀리고 이래 또 한숨 자고 또 배 나가야 되고 연속이 연속.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있어 거친 뱃일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종이 물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룡포에 꽁치가 넘쳐나던 1970년대, 그때 물회의 주인공은 꽁치였습니다. 꽁치는 가시와 껍질까지 모두 발라내고 살만 사용합니다. 고기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까다롭죠. 꽁치 물회에 들어가는 재료는 가자미와 같은 흰살 생선 물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과만 깔고 위에 이제 야채는 미나리는 이제 이 꽁치 해독을 시켜주니까. 지금은 꽁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어 꽁치 물회를 쉽게 접할 수 없지만 꽁치 특유의 고소한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꾸준히 꽁치 물회를 찾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에 위치한 작은 해안가 마을 오도리. 이곳엔 아직 해녀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안기어 평생을 지낸 해녀들에게 이곳은 철마다 귀한 음식을 내주는 곳간입니다. 요즘 해녀들에게 가장 반가운 녀석들은 바로 성게입니다. 1년 중 여름 한철 단 한 달만 잡을 수 있다는 성게철이기 때문이죠. 성게 외에 해삼, 전복도 보입니다. 한 번 숨을 참고 작업하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이렇게 3시간 쉬지 않고 물 위를 오르내리죠. 우와, 전복이에요? 해녀들이 막 잡아올린 해산물은 훌륭한 물회의 재료가 됩니다.
단백질이 많은 성게는 과거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돼 전복과 함께 몸값 높은 해산물이었죠. 수고 물도 안 하고 그런지. 매국 청양고추 해나 이거 내가 안 잡수 먹고. 미역 볶길래 놔도 맛있고요. 미역 볶길래 놔도 맛있고 또 성게 물에 해놔도 맛있고. 미역 선거를 쌈 전복과 성게로 만든 해녀들의 여름 별식 물회. 여기에 반드시 넣는 것이 미역입니다. 성게 물에는 미역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맛이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해녀들은 보통 물질 나가기 전엔 밥을 먹지 않는다는데요. 배를 채우고 바다에 들어가면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물에 갔다 오면 진짜 하루만 4시간씩 일을 하고 오면 배고파 엎으시면 진짜 싫어지려고 그래요. 어지럽고 막 싫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먹을 거는 백도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물에 한 그릇 삶고 나 몸이 가뿐하고 마음도 좀 개운하고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요. 육지로 나와 시원하게 들이키는 물회가 해녀들의 빈속 그리고 마음도 채워줬겠죠. 그래 어석어석하게. 새콤한 해삼 초무침도 여름철에 자주 찾는 음식입니다. 채소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만드는 건 물회와 비슷합니다. 예, 해삼 물에 해도 맛이 좋은데 초무침 해놓으면 더 맛이 좋고 맛있어요. 식초하고 여는 오돌오돌오돌하게 맛이 좋아요.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들어. 억수로 맛있다 야. 미역에 된장을 묻혀 만드는 미역 장아찌도 해녀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밑반찬입니다. 물이 생겨야 물이 이게 차근하게 여기 돌 지두카가 물이 짜근해야 그 맛이 배고. 톳, 파래 등 대부분의 해조류가 장아찌의 재료가 되죠. 한여름에 밥맛 없을 때 찬물에 말아가지고 그 콩밭이나 밭에 가서 밥 메고 오가 땀을 척척 흘릴 때 이거 시원한 물에 얼음 타가지고 해도 되고 그냥 찬물로 해도 되고 물에 말아가지고 떠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그래 잡수면 맛있어요. 숙성시킨 장아찌는 다른 양념 없이 그대로 먹습니다. 밥 한 그릇 비우는 건 시간 문제죠. 해녀들이 온몸으로 차려낸 귀한 밥상입니다. 싱싱한 전복과 성게로 만든 물회는 뱃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뱃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물회가 이제 사람들의 입맛을 돋웁니다. 호로록 소리로 유혹하는 맛, 속 시원한 맛이 이곳에 있습니다.